10월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소매 판매액인데 미세한 각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IT 버블이 터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소비가 이렇게 평탄해집니다. 물가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소매 판매액이 쭉 증가를 해야 되는데 평탄해진다, 이런 소리는 소비가 일정 부분 감소가 됐다, 이런 소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평탄해지다 못해서 더 떨어지기까지 했죠. 굉장히 심각했던 이런 시기라는 거 알 수 있고, 코로나 때도 쭉 올라가다가 좀 평탄해지기 시작해서 결국엔 떨어지고, 지금은 어떻죠?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굉장히 조금 평탄해지는 거 나타나고 있어요.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소비라는 거, 인구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기 침체 구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평탄해진 후에 나타나고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각도를 좀 편하게 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미세한 각도 보고서는 무슨 투자에 참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소매 판매액, 아까 똑같은 자료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변화했나, 요걸 나타낸 변화율 자료인데요. 2000년 이때 보시면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간들이 나타나요. 특히 2008년이 확실한데 뚝 떨어지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거는 경기 침체가 왔다, 이 소리고, 2015년까지도 소매 판매 변화율이 뚝 떨어지고, 이때는 이제 경기 침체 안 왔고 코로나 때는 왔죠.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높아질 때 있죠. 이때는 경기가 회복됩니다. 전년 대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을 사기 가장 좋고,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보기 가장 좋아지는 구간들이 소매 판매액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다. 당연히 매출이 쫙쫙 늘어나니까 이때가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증가율이 높아졌다가 점점 낮아지는 구간엔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성장할 때 증가율이 조금씩 낮아지지만 어쨌든 계속 성장은 하고 있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구간에는 경기 성장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지면 그때는 경기 둔화예요. 요 제로에 좀 많이 붙었다, 그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은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됐다, 그럼 이건 뭐 당연히 경기 침체의 구간이죠. 그런데 지금 구간은 사실 어떻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됐죠. 그래서부터 2022년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하도 빨라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이걸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율 지표를 가지고 뭐 주식시장을 미리 대응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걸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둔화가 오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냐? 소매 판매액의 세부 자료를 보면 됩니다. 이게 소매 판매액 중에서 자동차 및 부품 딜러 판매액이에요. 자동차 판매액으로 뭐 보셔도 무방하겠죠. 2000년대 보시면은 판매액이 쭉 늘어나다가 평평해지는 구간이 나타나고, 2008년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쭉 늘어나다가 평평해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도 평평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요.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평해지는 구간이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로 소비해야 되는 품목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은 차를 바꿀까 하다가도 그냥 좀만 더 타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경기가 계속 좋아질 때는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쭉 늘어나다가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바꾸다 보니까 이게 판매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평평하게 이렇게 플랫해지는 구간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때가 경기 둔화의 구간이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한 번씩 꼭 오게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구도 마찬가지죠. 가구도 경기가 좋을 때는 한번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아요. 뭐 워낙에 고가니까, 역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잘 안 팔립니다. 인테리어도 잘 안 하고 좀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평평해지는 구간들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평해집니다. 2022년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는데, 이러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임의 소비재의 대표인 자동차, 가구 판매액을 많이 보는데, 판매액이 증가하다가 평평해지는 구간,
이때 경기 둔화 우려 구간이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점점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가전제품도 사실은 임의 소비재에 속하죠. 뭐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 그런데 왜 포함을 안 시켰냐면 여기 소매 판매 조사 자료 중에 세부 항목 중에 가전 전자제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리테일 매장 판매액이거든요. 2010년부터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소비가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비점포 온라인 매출이 가전제품이 온라인 매출을 많이 하면서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뭐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동차라든가 가구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안 사다 보니까 요걸 보면서 우리가 경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 소매 판매액 증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보기 편한데 과거 경기 둔화나 침체기 비교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양호하죠.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필수 소비재, 필수적이지 않은 좀 비싼 소비재를 통해서 경기 둔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침체가 올지 여부를 요걸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지금 뭐 평탄해졌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고, 가구 역시나 평탄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좀 임박해지는 이런 상황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기준금리가 문제인데 추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면은 특히 이렇게 가구라든가 뭐 자동차 특히 그렇죠. 대출 안 받고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할부라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더 커져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이렇게 떨어져 내릴 수 있습니다. 가구도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 소매 판매액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런 구간들은 언제죠? 바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소비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소매 판매액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전일이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이런 말을 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모이니헨이 이번 3분기 신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은행에서 다 확인 가능한 자료, 고객들의 신용카드 지출과 결제 건수 봤더니 둘 다 아주 견조하다. 소비가 견조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금 아직은 견조한 상태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특히 재량 소비, 아까 보여드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임의 소비재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재량 소비 중에 하나인 여행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돈을 많이 지출한다. 그리고 부실 채권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경기가 견조하다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자동차도 아직 뭐 감소하진 않았어요. 플랫해지는 거고,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것도 플랫하다 뿐이지 아직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특히 여행과 엔터도 생산자 물가지수 할 때 확인을 했지만 여행자 숙박 서비스 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운송 서비스, 여행 여객 서비스도 굉장히 가격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 많이 다니고 있다. 설명을 드렸죠. 뭐 여러 가지 이 재량 소비, 즉 비필수 소비에 사람들이 아직도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견조하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분 말씀이 틀린 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봐야 되냐? 소비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는 추세다. 여기 전체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지금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증가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 증가율, 요게 파란색 금방 보여드린 거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치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보시면 산업 생산 증가율이라는 거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생산이 얼마나 되냐 이건데, 이거는 소비랑 당연히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산업 생산도 점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비가 둔화가 되면,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면 산업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요. 특히나 산업 생산은 기업의 매출입니다. 생산이 감소하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이니헨 CEO의 말이 맞긴 하지만 이 앞을 내다봤을 땐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 소비도 계속 둔화되는 추세라는 건 확실하고 산업 생산도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견조한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둔화되고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10월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세부 내용을 통해서
지금 경기가 둔화로 가는 국면, 그리고 앞으로 침체가 올지 어떻게 될지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